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작업인데, 전처리 작업은 어떤 거냐면은, 자, 앞에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문자형 변수들이 있죠. 문자형을, 얘를 숫자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숫자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자형 변수가 있으면 얘를 변환시켜 주는데,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변환시키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변환시켜 주는데, 순서형 범주일 때는 이렇게 바꿔주는데, 우리가 성별 이런 거 있죠. 성별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혈액형, 이거는 전부 다 틀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파이썬에서 순서형 변수처럼 인수해주면, 순서형 변수는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커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런 경우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높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때는 순서형 범주형 변수로 쓰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요. 우리 가변수를 이용해서 쓰는데, 그거를 우리가 원핫 엔코더라고 합니다. 원핫 엔코더라는 게 뭐냐면,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우리가 요일이 있으면 요일을 만약에 목요일이다 그러면은, 요거 볼게요. 프라이데이다 그러면 금요일이죠. 그럼 금요일 날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변수 변환이라고 배웠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얘를 원핫 인코딩이라고 해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치면 여기 있는 이 문자열을 자동으로 얘가 코드로 다 바꿔줍니다. 편하죠? 우리 R에서도 있었죠, 이거? 그거랑 같은 기능이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처리해 주는 거고요. 우리 나중에 뒤에 실습할 때는 이런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 할 거죠. 해서 다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할 거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정규화죠. 아까 전에는 요거는 이제 범주형 변수인데, 범주형 변수는 두 가지로 나눈다. 원핫 엔코딩하고, 그 다음에 순서형 범주일 때 쓰는 방법이 틀리다. 얘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표준화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표준화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방법론 중에서 표준화 안 시키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겁니다. 의사결정 나무하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요거랑 연결되니까 하고, 나이브 베이스 정리, 나이브 베이스 분류기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표준화를 안 시키고요. 나머지는 다 표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표준화라는 게 뭐냐면 0과 1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옛날에 해줬죠. 만약에 군집 분석이다 그러면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단위가 있으면 이 큰 단위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거리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거리를 표준화 시켜줘야지만 전체 모든 변수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가중치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단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 두 개, 의사결정 나무하고 나이브 베이스 분류기 외에는 전부 다 연속 변수이면 숫자를 다 표준화 시킨 다음에 분석에 들어가야지만 더 정확하게 모델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할 때 다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실게요. 자, 이렇게 원래 데이터 값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표준화 다 시켜서 씁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불균형량 클래스 다루는 게 있어요. 여기도 뭐냐면은, 우리 특정한 경우에 반반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쏠려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부도와 정상이다 그러면 거의 한 8대2 정도로 또는 9대1 정도로 부도 데이터가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클래스에 따라서 그 데이터 이제 개수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균형한 클래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는데요. 뭐가 있냐면 언더 샘플링 쪽은 작은 쪽으로 해주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많이 안 쓰이겠죠. 그죠? 대부분은 이제 오버 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 SMOT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로 이제 많이 쓰는데, 요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서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해가면서 할 텐데, 기본적으로 그냥 불균형한 자료를 많이 쓰면서 데이터 할 때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많을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클래스 조정을 안 하고도 많이 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균형화를 맞춰서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해주는데 우리 책에는 이런 게 있어요. 변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변환기.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순서를 계속 반복했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딱 고정해서 세팅을 해놓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데이터만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써 있는데 실제로는 범주형 자료하고 연속형 자료하고 숫자형 자료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책에는 그냥 간단하게 수치형 자료만 있을 경우에만 변환기 쓰는 경우가 예제로 들어와 있는데 실제 데이터로는 그렇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형만 있는 자료가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우리가 분석하는 실제 데이터들은 다 범주형, 연속형, 수치형 이런 게 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변환기를 이용해서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설명을 해놨지만은 실제 사용해서는 안 쓸 겁니다. 우리는 안 쓰고 원래 데이터를 범주형은 범주형대로, 수치형은 수치형대로 다 이제 전처리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밸류로,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기 때문에 요게 있다라고는 있지만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요거는 안 쓸 거예요. 실제 데이터에서는 많이 안 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 작업이 끝난 거는 바로 우리가 훈련 데이터 세트하고 이렇게 나눌 겁니다. 훈련 데이터 세트하고 나누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X는 대문자 돼 있는데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로 해서 이렇게 4개를 동시에 집어넣고 같이 분류해 버려요. 여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X 따로, Y 따로, 훈련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R처럼 얘는 동시에 X 훈련 테스트, Y 훈련 테스트 4개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해버려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 해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스트레이트파이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랜덤 스테이트는 뭔지 알죠? 우리 R에서도 시드 배정해 주는 게 있죠.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려면 시드를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같이 돌렸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 그랬죠. 그것처럼 같은 결과를 우리가 보려고 이렇게 랜덤 스테이트를 이렇게 시드 번호를 우리가 임의로 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테스트 할 때 우리가 시드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 주고요. R에서 다 해봤죠. R에서도 시드 주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랜덤하게 돌려주니까. 근데 스트레이트파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Y의 비율에 따라서 XY를 분석해 주는 거예요. 테스트 샘플을 X쪽, Y쪽을 가지고 Y의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 전에 8대2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샘플링을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테스트 30이라고 해주면 테스트 30을 뽑을 때 아예 8대2로 테스트를 이제 뽑는 거죠. 전체 데이터에. 뽑을 때도 아예.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비율에 맞춰서 테스트 데이터의 30%도 뽑는. 그러니까 30% 뽑을 때 뽑은 거 안에 보면 그게 8대2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가.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훈련시키고요. 이 훈련시킨 거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PC라고 이용해서 훈련 데이터, 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 데이터에 이렇게 적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예측해요. 아마 처음 보는 거라서 다 생소하죠? R하고 좀 많이 틀리죠? R에서 했던 내용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씩 해가면서 우리 해볼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이게 모든 분석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 만들어 놓고 앞으로 사용하는 모든 분석 방법은 요 틀에 맞춰가지고 다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뭐만 바뀝니까? 모델만 바뀌죠. 모델. 요것만 바뀌죠. 모델 훈련하는 요것만 디시전 트리냐 아니면은 뭐 로지스틱이냐 뭐 이것만 바뀌고요. 나머지 앞뒤로는 거의 다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패턴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할 거니까 처음에는 생소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처음에 할 때 파이썬하고 R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X하고 Y를 이제 놓고 봐서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R에서는 뭘 만드느냐면은 R에서는 이쪽 왼쪽이 예측이에요. 뭐냐면 모델에 의해서 나온 예측값, 모델에 의해서 예측한 값이 1이냐 2인지를 보고 얘가 실제 트루 값을 1, 2로 놓고 봤어요. R에서는. 얘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정확도 말고 재현율 이런 거 할 때 XY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배웠던 거라는 XY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이 true고요. 오른쪽이 위쪽이 predict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얘가 바뀝니다. 얘가. 정확도에서 true 두 개는 똑같아요. XY가 바뀌어도 true 두 개는 안 바뀌니까. 그죠? 대각선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데 얘가 TP하고 FN하고 FP가 요게 바뀝니다. 요거에 따라서 나중에 재현율하고 이게 값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냐면 나중에 분석 툴이 아까 전에 여기서 봤던 요 툴에 의해서 함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R하고 파이썬하고는 컴퓨전 매트릭스 자체가 바뀌어서 XY가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R에서 나온 것처럼 그대로 해석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처음에.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많이 헷갈려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잘 안 나오니까 왜 틀릴까 했더니 이게 true하고 predict하고가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다 통일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R도 통일해주면 좋고, 파이썬도 같이 통일해서 똑같이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게 서로 이렇게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OC 커브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게 가장 베이스 라인이고요. 이 베이스 라인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모델의 정확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왼쪽이 잘 맞춘 거고요. 왼쪽이 아까 전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요 컴퓨전 매트릭스에 의해서 막 계산이 돼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은 우리가 맞추고 싶은 거를 진짜 얼마나 잘 맞췄느냐. 당연히 높아야 되죠, 얘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잘 못 맞춘 거를 얼마나 틀렸느냐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해보겠지만 FPR이라 그래서 TPR, FPR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따로.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데 아까 전에 봤던 이제 변환기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함수들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 함수들을 묶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얘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묶어서 사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순서적으로 알아서 얘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데이터 전처리 작업할 때는 안 쓰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 변환할 때는 씁니다. 왜 쓰냐면 우리가 분석 기법을 아까 전에 디시전 트리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디시전 트리에서도 뎁스를 조정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개 하이퍼 파라메타를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일이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하이퍼 파라메타를 딱 정해놓고 돌리면 반복을 해서 계속 자기가 알아서 돌아서 최종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렇게 쓸 때 필요한 게 반복 처리해서 방법론을 쓸 때 필요한 게 파이프라인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있었죠. 포 구문을 이용해 if하고 for를 반복해서 하는 걸 했는데 그렇게 for를 이용을 하면은 더 힘들기 때문에 얘가 파이썬에서는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이라는 이제 도구를 줘서 그런 것들을 연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필요한 방법을 쓸 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